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파트 이제 내가 지금 투자하러 가야 되겠어. 여기 단지 상당히 좋아. 손품과 현장 지역 분석과 모든 딱 끝내고 이제 현장으로 딱 발품을 팔러 여러분들 가실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현장에 직접 가야지만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에 발품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것들은 반드시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반드시 이것은 내가 나중에 자산을 늘리고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큰 기준이 된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항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의 제가 선택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이것은 이제 가격이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층, 면적도 동일합니다. 고층의 향 자체가 동향입니다. 자, 고층 동향 아파트, 똑같은 타입, 똑같은 금액, 똑같은 면적이죠. 두 번째, 남향인데 저층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층인데 중층 이상이죠. 상당히 높고 다 좋은데 동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층입니다. 5층 이하죠. 뭐 2층, 1층, 2층, 3층 이 정도 낮게. 그런데 남향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내가 투자자고 같은 금액이고 같은 면적, 같은 타입 다 동일한데 금액도 똑같고 향 자체가 다르고 층이 다르죠. 이런 선택을 저에게 할 얼마 전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 소장님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었죠. 지금 두 가지 매물이 있는데 금액도 똑같다. 대신에 하나는 고층이고 동향이고 하나는 저층인데 남향이다. 일단은 가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동향은 물론 여러분들 동향에 대해 조건 아시죠? 오전에 일찍부터 해서 해가 쫙 들어오죠. 딱 들어와서 11시, 12시 딱 되면 해가 이제 중천으로 쭉 넘어가면 아파트에 해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아주 큰 단점이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조망이었죠, 조망. 고층이었고 동향을 바라보는데 저 끝에 아파트 단지를 넘어가지고 저 끝에 산 조망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망 끝내준다, 사람들이 선호할 거야, 좋다, 선택하시라. 자, 그 다음에 남향으로 갔습니다. 남향을 딱 갔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향의 가장 좋은 조건이 아까 동향에서 단점이었죠. 해가 하루 종일 들어오죠. 남향이면 앞에 가릴 거 없습니다. 쫙 아침부터 해서 오후 3시, 4시, 5시, 6시까지 해서 앞에 가릴 거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죠. 가장 최대의 남향의 장점인데 단점이 또 있죠. 아까 저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있다. 애들 노는 소리가 어떤 분들은 상당히 뭐 내 자녀가 키우고 앞에 놀이터 가서 노는 걸 볼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이가 없고 뭐 이렇게 좀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소음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층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저층은 제가 예전에 이제 지인분께 들었고 실제적으로 사시는 저층의 사람들께 들었지만, 이런 여름, 특히 여름에 되면 벌레들 있죠. 날벌레라든지 뭐 모기라든지 고층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뭐 촘촘 방충망이고 이거 다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잠깐 문 열어놨을 때도 충분하게 고층보다는 빨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장단점이 각각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동향이 아까 상당히 조망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 소장님 여기 조망 좋네요. 산도 보이고 하면 밑으로 쭉 보는데 무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덤이 두 개가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여기 산뷰인 줄 알았는데 무덤뷰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꺼름직하죠. 혹시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딱 이렇게 밖에 창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는데 그 무덤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동향 고층, 남향 저층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뭐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좋을까, 제가 좋을까? 는 둘 다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곳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남향의 고층, 최소 중층 이상의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또는 남서향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동향보다는 남동향 또는 남서향, 이런 쪽에 매물을 여러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또 500만원을 더 주더라도 더 좋은 곳에 하시는 것이 추후에 나중에 내가 정말 제값을 더 받고 팔 수 있는 조건이 저는 분명히 되더라,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남향이라도 다 같은 남향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손품 팔 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배치도 쫙 보시죠.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제가 사진을 하나 딱 띄우겠습니다.
예시로 사진을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뭐 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쭉 보이시죠? 그래서 101동부터 쭉 돌아가면서 왼쪽 밑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이죠. 쭉 101, 102, 106 쭉 돌아서 110동까지 있는 아파트 단지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판상형과 타워형이 섞여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판상형은 그냥 예전 아파트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아파트고, 타워형은 보통 니은자, 디귿자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섞여 있죠. 그림에도 보이겠지만 101동, 110동 같은 경우가 판상형이고 그 옆에 왼쪽 옆에 있는 109동, 102동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타워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남향이라도 다 같은 남향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정남향 아파트들 있죠. 101동, 103동, 또 왼쪽 밑에 105동, 그리고 위에 106, 108, 110동은 여러분들 앞에 가리는 것이 있나요? 앞에 건물 중에 가리는 아파트가 있나요? 또는 건물이 있나요? 하루 종일 여기는 해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반면에서 여러분들 바로 101동 옆에 있는 아파트 보이시죠? 102동의 5호 라인, 이렇게 니은자로 왔는데 그 모퉁이 있는 아파트 보이시죠? 이 아파트가 타워형인데 5호 라인이죠. 102동 5호 라인. 여기는 일부 제가 봤을 때는 거실과 큰 방이 아마 이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동향이고, 왼쪽 이쪽 방향이 아마 작은 방 쪽일 겁니다. 이쪽은 남서향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102동의 5호 라인 바로 옆에 있는 6호 라인 보이시죠? 6호 라인,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남향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밑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01동, 103동 남한과는 여기 또 다릅니다. 왜냐? 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쪽에서부터 쭉 뜨죠. 아침 새벽에 쭉 뜨는데 저기 지금 102동의 5호 라인에 가립니다. 아침에 6호 라인이. 맞죠? 그래서 11시,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5호 라인은 튀어나와 있고 5호 라인 위로, 그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는 여기 남향이라서 다 여기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무수하게 많은 아파트 단지를 가서 다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무조건 오전 11시, 12시까지는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남향이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 배치도만 보고 다 같은 남향이니까 해가 잘 들어오겠지가 아니고, 현장 가셔서 무조건 낮에 또는 오후에 해 뜨는 날 분명히 확인을 하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층별로도 다릅니다. 이건 또 현장 가셔가지고 내가 투자할 매물이 예를 들어서 102동의 6호 라인 남향이다. 그런데 딱 보시면 압니다. 12시, 11시 딱 가보시면 저 층은 일부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 층은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이 단지 배치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현장을 딱 가셔야지만 같은 남향이라도 다 같은 남향이 아니다, 여러분들 충분하게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내가 지금 봐놨던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현장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대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꼭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11시 정도 됐더니만 102동 6호 라인에 몇 층까지는 해가 들어오고 그 이상은 예를 들어서 해가 안 들어오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식사하시고 점심 드시고 오셔가지고 2시, 3시 정도 되니까 뭐 여기는 메트로 라인까지는 해가 들어오고 또 그 이상부터 안 들어오더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일조권을 확실히 확인하고 제가 투자를 했던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반드시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일조권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당 지역별로 뭐 예를 들면 대구면 대구, 뭐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많죠. 여기별로 선호하는 아파트 동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방금 그 단지 배치도를 띄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 배치도가 쫙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에 대도로를 쫙 끼고 있네요. 양쪽 다 대도로고 약간 오른쪽이 약간 도로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 101동, 102동 그 사이가 주지림로,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거기가 되겠고, 후문이 쭉 봤더니만 부진입로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 편에 106동과 105동 사이에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부출입구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몇 군데 지역을 제가 쭉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선호하는 동이 지역별로 다 조금씩 다르구나,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하게 무조건 이런 단지 배치도는 무조건 여기가 선호하는 동이야, 이것이 아니고 현장 여건상 다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방문드렸던 아파트 단지 중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파트 단지 동에 부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6동이죠. 가장 가까운 동이. 근데 이 부진입로 길을 건너서 바로 초등학교가 있던 단지가 비슷했습니다. 여기랑.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지신 학부모들은
어디를 가장 선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보내기 가장 가까운 동네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갔던 동네는 주출입로를 나와서 바로 얼마 있다가 IC를 올리는 조건이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거기는 같은 단지라서 다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주 출입구 근처에 있는 동을 좋아한다. 그쪽을 더 선호하고 실제적으로 가격도 더 높더라. 전세도 그쪽을 더 선호하더라. 뭐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아무리 길어봤자 10미터, 20미터 동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현장을 직접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타입의 똑같은 층의 동만 다를 뿐인데 이것이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 네이버 매물상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 소장님과의 대화를 해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를 더 좋아해요. 그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또 어떤 데는 여러분들 여기 단지 배치도에도 있죠. 어떤 아파트 단지 가면 중앙으로 딱 단지 그 아파트,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그런 놀이터라 그래야 되나? 중앙 광장이라 그러죠. 거기가 있는 동이 있죠, 보통. 거기를 그러니까 정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중앙 광장이 어디라고 보면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는 동이겠죠. 108동. 이 아파트 단지로는 108동이 가장 선호하는 단지다라고 또 어떤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광장뷰를 쫙 내려다보고 있고 남향에 상당히 조망권도 상당히 좋고 일조권도 하루 종일 확보되는 곳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구나라고 소장님들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지역별로 다 다르군요. 또는 이거 말고도 상가가 이렇게 모여있는 동네가 있죠. 그 해당되는 단지 자체가 크면 다 상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 근처에만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근처에 있는 동이 또 인기가 상당히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갔던 데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근데 지하 주차장도 동별로 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동은 좀 여유롭고 그 밑에 그 주차 대수 놓는 자리가 어떤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차난에 요즘 또 신경 쓰고 또 스트레스 받기 싫은 분들은 조금 더 널널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좀 늦게 가더라도 내가 충분하게 가서 지하 주차장 될 수 있고 그런 데를 선호하더라. 그런 동을 선호하더라는 거죠. 뭐 101동이 아니고 108동 지하에 여유가 많아. 거기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런 3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현장에 가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장님과 대화를 해보고 여기는 어떤 동을 더 선호해요? 왜 선호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하셔야지만 이 손품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 가셔가지고 확인하셔야지만 진짜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건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를 수 있고 손품만 팔아서는 절대로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세 가지 총 사항들을 참 잘 유념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발품 현장에 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셔가지고 소장님들께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딱 획득하셔가지고 최종 판단하실 때 반드시 유용한 정보로 또 선택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딱 써먹으셨으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현장에 가야지만 무조건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항. 혹시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까?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지인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물건 투자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